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주주들에 대한 실적이 좀 발표가 되면서 좀 실망감과 함께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며칠 전에 다시 그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이게 이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다시금 상승을 하다가 어제 이제 장이 좀 꺾이면서 특히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650억 원을 팔면서 이렇게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뭐 10거래 이상 팔면서 어제 10거래일 만에 코스피를 좀 매수를 하는 그나마 다행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수급적인 모습 그리고 생각보다 저조한 1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이 제재주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 그리고 앞으로 제재주들을 투자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 필승이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광고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절필승에 대한 지원, 절필승에 대한 후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1분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사실상 1분기는 좀 비성수이기도 합니다. 비성수이기도 하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 1분기까지 이제 폐지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인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실적 같은 부분에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다. 다만 2분기 들어서 폐지 가격이 다시금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이 제재주들의 과점력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로서, 특히나 이 안정적인 투자자로서는 골판지만큼 좋은 업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기대감보다 안 나왔을 지연정 앞으로의 실적은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런 과점력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자로서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골판지 같은 경우는 거의 신장재지, 아시아재지, 대림재지, 대양재지 거의 비슷하게 실적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한 종목을 주의 깊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산업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주요 골판지 업체들의 이제 생산량이라던가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0.5%, 1% 정도 거의 변동성이 없죠. 그만큼 이 변동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다만 그 시크릿 업종으로 자칫해서는 좀 오해를 받는다거나 혹은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투자자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서 이제 분석을 하시는 것이 좀 안정적인 투자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아시아제재, 신장제재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실적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대림자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설비,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으로 잡히면서 영업이익이 단기순이익이 조금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신설비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 공급량이 늘어난다거나 그러니까 의미 있게 공급량이 늘어난다거나 혹은 원지라던가 판지의 가격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그래봤자 신설비를 좀 늘린다고 해서 보통 거의 그 물량이 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나 이 온라인 쇼핑이라던가 아니면 모바일 쇼핑 이쪽에 매년 10%에서 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는 새벽 배송이라던가 로켓 배송 이쪽에 대한 배송적인 면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골판지 수요는 이 신설비에 대한 공급량 증가보다도 더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대한 이제 골판지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과점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수익성을 유지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 바이오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IT 기업처럼 실적이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는 업종은 아니고요. 이런 성장성을 바탕으로, 과점력을 바탕으로 지금의 저평가된 가치를 다시금 재평가된 가치로 받음으로써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지니는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실적이 저조했다. 그럼 이런 점은 뭐 폐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저조했지만 1분기 원래가 좀 비수기입니다. 이제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성수기로 진입하는 것이고 특히나 폐지 가격이 다시금 하락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는 당연히 더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대림제지발, 이제 대림제지가 신설비를 투자를 하면서 이 골판지의 수익성이 훼손될까 이것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데 말씀드렸습니다. 과점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1분기 수익으로서도 뭐 증명이 된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그다지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판지 업체들은 지금까지 이제 뼈를 깎는 뭐 구조조정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 수직 계열화를 잃었고 과점적인 그런 업종 자체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지뿐만 아니라 판지 부분에서도 이제 과점력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지 가격이 만약에 2%가 인하가 된다. 그럼 판지 가격을 2% 올림으로써 이 수익성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점력을 작년까지만 해도 원지에서만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1분기 들어서 좀 사업 보고서를 좀 보니까 이 판지 부분에서도 이런 과점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지 가격이 이번 분기에서 대략 한 13%가량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지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받쳐주면서 실적을 유지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 같은 경우 실적이 유지만 된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업종으로, 그러니까 시크릿컬 업종이 아니라 어쩌게 보면 내수주로서의 그런 가치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올해 안에는 그런 재평가받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새벽 배송 업소들의 이제 본격적인 경쟁의 증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업체들의 이제 새로운 그 환경 정책에 힘입어서 이 골판지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스티로폼이라던가 플라스틱 이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그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골판지 박스를 이제 쓰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새로운 박스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요. 골판지 박스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모멘텀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판가가 좀 내리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원지라던가 판재 가격이 인하만 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이미 마련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이제 골판지 수요가 10%에서 20% 가량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러한 이제 안정적인 수요와 그리고 새벽 배송이라든가 이마트의 온라인 이제 뭐 이마트가 오프라인 쪽에서 좀 고전을 겪으면서 온라인 쪽의 판매 유통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골판지 수요 같은 경우는 꾸준한 성장세를 혹은 꾸준한 이제 이익 유지를, 그러니까 성장 유지를 보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테림 포장에 대한 인수에 대해서 이제 최대 1조 원까지 이제 금액이 베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이번 테림 포장의 인수를 이제 맡고 있는 뭐 IMM이 이제 모건 스탠리에 이제 매각 지분을 맡겼습니다. 그만큼 모건 스탠리에 맡겼다는 것이 국내 뭐 아시아제지라던가 신장제지, 뭐 한솔제지 이쪽에 매각을 시킬 수도 있지만 해외 쪽으로까지 발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싼 가격에는 절대 팔지 않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보이고 있다. 뭐 초반에는 뭐 6천억 원, 7천억 원 정도의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대다수였지만 사실상 6천억 원에만 팔려도 지금 뭐 신대항제지라던가 아세아제지 이쪽에 대한 기업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3천억대 초반에 유지하고 있죠. 신대항제지가 3,300억 원, 아세아제지가 3,400억인데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6천억 원, 7천억 원에만 매각이 된다면은 같이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쪽 업종은 뭐 신장제지, 아세제지, 테림 포장이 사이좋게 거의 균등한 그런 과점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림 포장이 6천억 원 이상만 팔려도 정말로 이쪽 업종은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좀 더불어서 좀 모멘텀이 더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1조 원을 좀 베팅을 하겠다. 그러니까 1조 원을 베팅을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사실상 전에 뭐 볼판지 업종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라던가 중국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판지 업종 이쪽에 대한 퍼가 대략 10에서 15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 3에서 6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중국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 원지 수요가 굉장히 고달픈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폐지 수입이 점차 막히게 되면서 일단은 원지가 생산이 되지 않는 그런 고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테른 포장을 좀 인수를 하게 된다면은 이쪽 테른 포장에서 생산되는 원지라던가 판지를 중국 쪽으로 이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좀 해외 업체에 만약에 좀 팔린다면은 원지라던가 판지에 대한 공급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이쪽에 대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마련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만 된다면 실적으로서도 성장성으로서도 다시금 모멘텀이 아주 크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뭐 거의 한 30% 이상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뭐 아주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0% 이상 상승한다고 해서 고평가다?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대양제지가 이제 SRF에 대한 보일러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폐각 시설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시아제지 역시나 이쪽에 대한 좀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이제 기존에 이제 소각 시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업종들의 이제 기업들의 좀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15%가 넘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고마진, 이 생각보다도 고마진 이런 그 폐기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건데요. 사실상 이런 포화 상태의 이런 소각장 처리 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점차 이쪽에 대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 소각장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금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에 따라서 이제 대양제지 주가가 크게 올랐죠. 대양제지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보더라도 뭐 아시아자지 같은 경우에는 대략 올해 폐기물 소각장으로만 50억 원 이상이 이제 수익성이 나타날 것이다. 보통 한 100억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폐기물 소각장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마진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더 가질 수 있다. 특히나 이쪽에 대한 실적이 2006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략 4년 동안 2배가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수익성 이제 면에서도,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면이 마련되고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아사제지가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양제주도 이제 투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뭐 수급적인 측면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패싱에 대한 모든 영상은 매수 추천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매수 라인이라도 좀 살펴드리자면은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다만 좀 아직도 매수를 안 하시거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참고사항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략 신생계제 같은 경우는 77,000원에서 이제 62,000원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요. 뭐 지금도 당장 매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뭐 주봉을 보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N자형 파동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빠짐으로써 이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든다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역회전 숄더를 만든다면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저 필승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사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제주도 지금 N자형 파동을 그리고 있고요. 지금 지지라인에서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렇게 쌍바닥이라던가 아니면 역회된 숄더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좋은 투자 기회가 마련이 되는 것이다. 대략 38,000원대에서 31,000원대라면은 좋은 분할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대양제주도 최근에 이제 모멘텀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뭐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비싸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림제주도 보시면 이 라인 때 1,700원대에서 1,400원대까지
분할 매수한다면은 추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라도 고평가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좀 참고사항으로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골판지 업종, 신대양제지, 대양제지, 대림제지, 아세아제지에 대한 그런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똑똑똑똑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필승!